간단하게 말씀드릴까요? 네. 저는 이 옹기마을이 고향이에요. 고향인데 저희 부모님이 이제 옹기를 하셨고 저는 여기서 태어나서 이렇게 뭐라고 할까 어릴 때 이렇게 우리가 기어다닐 때부터 큰 옹기 항아리 사이를 기어다니면서 자랐는데 제가 초등학교 시절부터 가장 이렇게 좀 위대해 보였던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하면 저희 아버님뿐만이 아니고 저희 마을에 옹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대형 독을 이렇게 항아리를 만드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위대해 보였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옹기장이 된다고 계속 제가 이제 읊었죠, 부모님한테.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저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자연스럽게 옹기를 입문을 이제 했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옹기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우리 역사의 흐름들을 보면 어떤 그 문화라든지 공예의 흐름도 같이 흘러간다는 표현이 좋을지 바뀐다는 표현이 좋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흘러가든 바뀌어진다고 저는 보는데 그 시대에 맞는 어떤 전통이 공유가 되는 개념들이 많이 있죠. 이제 그런데 특히 옹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옹기 그러면 보편적으로 우리가 요즘 시대에서는 항아리만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우리가 좀 더 옛날로 내려가 보면 조선 말기까지 일제 강점기 시절까지는 굉장히 식탁에도 많이 쓰였던 것이 옹기고 주방용품으로도 굉장히 옹기가 많이 쓰였었는데 방금 사회자님 질문 말씀대로 이 어떤 그때부터 사실은 플라스틱과 양업 문화 그리고 생활 도장 문화가 이제 현대 사회로 근대 사회로 접어들면서 이렇게 새로운 어떤 그릇으로 태어나고 하니까 가볍고 또 잘 안 깨어지고 쓸 수 있는 용이로운 점들이 많다 보니까 옹기의 어떤 식기는 자동적으로 무겁고 투박하기 때문에 이제 시장성이 없어지는 안 쓰는 그런 이제 상황이 벌어진 결과가 하나 있고요. 또 요즘 들어서는 사실 어떤 항아리도 방금 사회자님 질문대로 말씀대로 어떤 과연 이게 얼마나 이 시대에 쓸 것인가 참 많은 의구심도 가질 수 있고 또 이걸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어떤 문제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 지금 어떤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음식 문화가 뭐라고 할까요? 좀 발효, 저장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주 목적이 있는 우리나라 음식 문화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파트에서 항아리를 지금 쓰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마트에서 나오는 어떤 된장, 고추장 같은 경우에 우리 큰 절이라든지 어떤 그 만드는 지금 요즘 공장이죠. 대량화되어 있는 공장에서는 큰 이 옹기 안에 다 발효를 시켜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마트에 일반적인 용기로 또 다시 태어났다가 또 아까 사회자님 말씀대로 또 다시 옹기에 섞다가 또 냉장고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그래도 근본적으로 우리가 된장, 고추장을 발효시킬 때는 아직도 한국의 된장, 고추장은 대형 회사에서도 항아리 안에서 숙성을 시키기 때문에 옹기가 충분히 우리 옆에 서이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여지고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현실적으로 옹기가 없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우리 한국 음식 문화의 가장 기본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일찍 옹기 테크닉을 이 기능을 배우겠다고 했을 때와 지금 현재 허진규가 바라보는 옹기와는 조금은 달라요. 근데 가장 기본은 어떤 옹기라는 매개체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자연에서 빌려오는 우리가 흙, 뭐 물, 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인간이 태어나서 잠깐 자연에 있는 것들을 빌려서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시키다는 개념이 저는 오히려 재미가 있고요. 그래서 어떤 못난 그릇이든 뭐 잘난 항아리든 제가 어떤 제 손에 의해서 성형을 하고 또 불이라는 아주 높은 온도를 만나서 새로운 어떤 기물로 태어났을 땐 글쎄요, 뭐 저도 자식이 2명 있지만 자식이라는 개념보다는 저는 또 하나의 새로운 전통을 만들었다라고 저는 항상 하는 그런 생각으로 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그런 고통이라고도 좀 표현을 하고 싶은데 두 가지 고통이 있어요. 뭐 차례가 어느 쪽이든 간에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 두 가지를 다 공유를 해요. 근데 먼저 육체적인 고통을 말씀을 드리자면
똑같은 근육을 너무 무리하게 40년 이상 많이 썼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의사분이 치료를 해주셔도 제가 어떤 그에 대한 재활 치료를 하지 않고 계속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밤에 그 밤잠을 계속 설치는 어떤 통증들 때문에 뭐 예를 들자면 어깨의 직업병과 무릎의 직업병이 있다 보니 계속 침대에서 만세를 부르고 자요. 만세를 부르고 자야 되고 똑바로 누워서 잠을 자본 기억이 없어요. 지금 항상 벽 쪽에 붙어서 자야 되고 어디엔가 팔을 기대야 돼요. 그래서 항상 전 잠잘 때 제일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노동을 할 때 아픔은 노동을 하는 대가로 저는 어느 정도 참는데 저녁에 누웠을 때 제일 큰 고통이 있는 것 같고요. 정신적인 고통인 부분은 뭐 저뿐만이 아니고 흙작업을 하거나 어떤 자기 일에 있어서는 다들 정신적인 고통이 있으시겠지만 저는 특히 거기서 대표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앞으로 어떤 옹기를 이 시대에 맞는 옹기를 해야 될까가 전 제일 뭐 정신적인 고통이보다 그건 제일 고민거리겠죠. 예, 어떤 그런 부분들이 전 정신적으로도 많은 어떤 좀 고통이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크게 저는 그런 두 가지 고통을 가지고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3 때부터 이 일을 배우면서 학교를 다니고 일을 배우면서 전공을 하면서 그때는 그래도 전통 항아리를 정말 예쁘게 잘 만들면 된다라는 목표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 20년 이상을 하니까 똑같은 항아리를 계속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몸과 손이 기계화가 되어버렸다는 걸 제가 알게 되었죠. 그래서 도대체 허진규한테 새로운 것은 무엇일까? 우리나라의 전통 옹기의 어떤 테크닉과 옹기는 기본적으로 이어가는 것은 나의 옹기장애로서 기본인데 나머지 허진규가 이 시대에 해야 될 옹기는 어떠한 것일까? 그런 부분들을 뭐 전국이라든지 외국이라든지 제가 계속 바깥에서만 많이 찾으려고 했다라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녀보고 결국은 느꼈는 점은 제가 배웠는 옹기 테크닉 안에 다 들어있더라는 것이죠. 거기 가장 익숙한 것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것을 저는 느끼면서 바로 달력을 찢어서 그럼 저쪽 요